사람들은 괴물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설정이거나 게임이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은 늘 무언가를 만들고 통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와 도덕은 언제나 가장 먼저 뒤로 밀려났습니다. 20세기 중반 세계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과 냉전이라는 광기를 통과했습니다.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군은 승리를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더 강한 병사, 더 빠른 반응 속도, 더 큰 공포를 견디는 육체. 이 목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고 실제 군사 문서와 연구 기록 속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약물 실험, 극한 환경 노출, 인간의 신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 심지어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해도 이미 충격적인데 기록에서 아예 사라진 실험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실험은 무기 체계가 되어 이름을 남기지만 실패한 실험은 존재 자체가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에게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실패는 증거이고 책임이며 국제적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실험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폐기, 은폐, 그리고 완전한 침묵. 보고서는 분실되고 관련자는 침묵을 강요받고 실험이 이루어졌던 기지는 봉쇄됩니다.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위성 사진에서는 모자이크가 씌워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웠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지 인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 밤마다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울음, 사람처럼 걷지만 사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목격담.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같은 결말로 끝납니다. 군은 야생동물, 착시, 집단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건은 더 이상 조사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런 증언들이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미국, 동유럽, 심지어 아시아의 군사 시설 인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외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닮았고 인간보다 강했고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총을 맞고도 즉시 쓰러지지 않았다는 보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냈다는 증언, 그리고 목격 직후 해당 지역이 군에 의해 통제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괴담이다. 증거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이 인정하지 않는 사건에 과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애초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처리하는 조직을 상대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외계인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악마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군이 관리하려 했으며 그 결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했다면 영웅이 되었겠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워진 것들, 그리고 그 실패가 완전히 끝났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군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하지만 너무 많은 흔적과 증언이 남아있는 것, 실험 실패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들 중 그 어떤 것도 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 그리고 사건 이후 남겨진 정황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국가와 시대의 이야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냉전 말기 소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생체 실험 시설입니다. 시베리아 깊숙한 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이 시설은 지도상에서는 기상 관측소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주변 방형 수십 킬로미터는 민간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한 전직 군의관은
익명 인터뷰에서 우리는 병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사가 아닌 것을 관리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실험 대상은 처음엔 분명 인간이었지만 반복적인 약물 투여와 수술을 거치며 신체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고, 특히 근육 밀도와 골격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체 중 하나는 기록상 폐기 처리되었지만 그 직후 시설 외곽 경계에서 병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식 발표는 곰의 습격이었지만 현장을 목격한 병사는 곰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직립 상태로 몇 초간 멈춰 서 있었고 총격을 받은 뒤에도 즉시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후 해당 구역은 화학 오염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시설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반복됩니다. 1950에서 60년대 미군은 인간의 전투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일부는 약물 실험으로 공식 인정되었지만 네바다 사막 인근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해지는 한 프로젝트는 지금까지도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한 경비병의 증언에 따르면 격리 구역 안에 있던 실험체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면 인간 특유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소리를 흉내 내듯 소리를 냈지만 문장이나 의미는 없었고 오히려 주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체는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되었다고 알려졌지만 문제는 사살 과정입니다. 소총 사격에도 즉각적인 치명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구역은 방사능 실험 장소로 재분류되었고 관련 문서는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기록에는 예상치 못한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표현만 남아 있습니다. 동유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한 군사 기지 인근 마을에서는 밤마다 사람의 울음과 비슷한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반복되었고 몇몇 주민은 사람처럼 걸었지만 팔의 움직임이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은 이를 늑대나 곰으로 설명했지만 발자국은 인간과 동물 어느 쪽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지는 확장 공사에 들어갔고 민간인은 완전히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 시기 해당 기지에서 진행되던 생체 실험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 대상은 처음엔 인간이었다는 점. 둘째, 외형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반응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공포, 고통, 공감 같은 감정 반응이 둔화되거나 완전히 소실되었고 그 결과군은 더 이상 그것을 병사나 연구 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언제나 괴물로 남습니다. 괴물이라는 단어는 비과학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편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고 인정하면 책임이 따라오고 실험이라고 인정하면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실험 실패 괴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위험하지만 연구 가치는 남아 있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파괴하기엔 아까운 대상. 그래서 지하 시설이나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구역으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듣는 목격담과 괴담은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본론은 단순한 공포담을 넘어서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괴물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낯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고 통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외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괴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괴물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군은 괴물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효율, 생존, 우위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전쟁과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괴물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보고 소속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조금만 더 어우라는 판단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통제 불가능해졌을 때 군은 그것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일반적인 실패와 다릅니다. 고장난 장비처럼 버릴 수 없고 잘못된 수식처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늘 제한적입니다. 인정하거나 지우거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군은 언제나 같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기록을 없애고 관련자를 침묵시키고 장소를 봉쇄합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기지들, 이유 없이 통제 구역이 된 숲과 사막, 설명되지 않는 야간 경계 강화. 이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과 함께 묻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하게 지워진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공식 발표와 어긋날 때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이 아니었던 것, 총을 맞고도 쉽게 쓰러지지 않았던 것, 사람의 소리를 냈지만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어쩌면 완전히 끝난 실험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런 실험 실패 괴물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중 일부라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깊은 지하 시설일 수도 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군사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미스테리로 만듭니다. 이 주제의 진짜 공포는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으려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윤리가 뒤로 밀리고 결과보다 목적이 앞설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군은 언제나 국가의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의 실수는 조직 속에서 희석되고 실패는 기밀이라는 단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괴물은 괴물로 남고 인간은 끝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시작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괴담으로만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판단이 얼마나 자주 선을 넘어왔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뒤에 남겨진 것들은 언제나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괴물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는 인간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완전히 허구가 아닐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실험 실패 괴물은 확인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환경과 사고방식은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언제든 현재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